상황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긴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에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기쁨, 난관을 지나왔고,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당신의 발걸음에 돌을 놓습니다. 형제, 동료, 친구, 어쩌면 이웃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 이 인생의 시점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마지막 존재는 바로 타인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의 구명밧줄이 되기 위해 여기 있지 않습니다. 헛된 약속이나 당신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죄책감을 위해 당신의 평안을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삶은 오직 당신의 삶입니다. 타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보죠. 당신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당신이 마주했어야 할 길이 아닌 것들,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내적인 평화를 앗아가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복에 대한 정면 공격이며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감정적인 ATM처럼 당신이 언제든지 돈을 꺼내줄 존재처럼 느껴진 적은요? 아니면 더 나쁘게는 침몰하는 배 안에서 노를 저으며 고군분투하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그저 보고만 있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이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꺼내어 드러내는 역할이죠.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이런 인생 단계를 지나갈 때 아무도 당신에게 요구해서는 안 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적인 평화를 빼앗는 어떤 것도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세요. 이 메시지는 어쩌면 당신이 열어서는 안 될 문을 닫는데 꼭 필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본래 당신의 몫이 아닌 일을 말이죠. 당신은 얼마나 자주 예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일이 당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알았나요? 자주 그랬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당신이 이미 짐을 짊어진 뒤에야 그것이 당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항상 사소한 부탁, 잠깐의 도움, 아니면 긴급한 상황 같은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곧 사슬처럼 당신을 감고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당신은 도우려는 마음이었지만 어느 순간 기반이 되어 모든 것을 떠받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벗어나기 더 힘들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밧줄에 점점 더 많은 무게가 실리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끊어집니다. 그 밧줄,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구명밧줄처럼 이용당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미 혼자 헤엄칠 수 있는 배를 겨우 떠받치라는 기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구명밧줄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당신이 희생해온 것은 단순한 시간이나 돈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평화, 감정적 건강, 바로 당신의 삶 전체였죠. 진짜로 본래 타인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지라고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건네놓고는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큰 마음으로 그 짐을 진 채 살아갑니다. 왜냐면 돕고 싶기 때문이죠. 이기적으로 보이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할게요. 그건 도움이 아닙니다. 그건 착취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왔습니다. 당신은 주었고, 사랑했고, 일했고, 희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당신 것이 아닌 짐을 지고 있어야 하나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은행이 아니지만 돈을 요구받습니다. 당신은 베이비시터도 아닌데 마치 당신이 손자들을 키워야 하는 것처럼 맡겨집니다. 당신은 간병인도 아닌데 당신이 모두를 돌보길 기대합니다.
당신이 힘들더라도요. 그리고 당신이 더는 못하겠다, 혹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돌변해서 악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비난받고 평가당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당신에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묻나요? 진실은 많은 이들이 당신의 사랑과 의무감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자원으로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픕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주었지만 거의 혹은 전혀 돌려받지 못합니다. 요구만 가득하고 비난만 있고 자신을 희생하라는 기대만 있을 뿐입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비가 올 때 사람들이 달려드는 우산처럼 비가 멈추면 그 우산은 젖은 채로 버려져 있게 됩니다. 얼마나 더 당신을 그렇게 이용하도록 둘 건가요?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적 학대입니다. 자녀건, 형제건, 가장 친한 친구건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것이 아닌 짐을 떠넘기고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앗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이해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눈물로, 달콤한 말로, 감정적 협박으로 포장되어 있어도요. 그런 순간에 묻고 물어야 합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존중에 관한 문제입니다. 존중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을 계속 짊어지는 것은 결국 지치고 실망하고 보이지 않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는 당신이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이 시기, 당신은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룬 것들을 즐길 시간, 쉴 시간, 원래부터 꿈꿔왔던 일을 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으킨 불을 끄는데 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눈을 떠보세요. 만약 당신이 타인의 책임 속에 갇힌 죄수처럼 느껴진다면 이제 그 사슬을 끊어야 할 순간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시기에 주는 도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낯선 짐을 평생 짊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하지 마세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타인의 죄책감과 감정적 부채를 더 이상 끌어안지 마세요.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이 모든 짐을 당신이 짊어지고 있나요? 좋은 대답이 없다면 이제 놓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 자신보다 더 당신을 잘 돌봐줄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진짜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당신은 조용히 모닝커피를 즐기고 있었고 창문 밖을 바라보고 한숨 내쉬며 평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들일 수도 있고 형제, 친척 혹은 오랜 친구일 수도 있죠. 당신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평소엔 전화도 잘하지 않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직감합니다. 이 전화는 당신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잠깐만 일하는 대출이지만 자칫하면 끝도 없는 구덩이로 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아무도 겪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도움이었던 것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이 시점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당신 집 열쇠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그런 기대가 무너진 사례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나요?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단지 돈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안, 정신건강, 그리고 많은 경우 신뢰까지도 함께 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향한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지금 인생의 이 시점, 수많은 노력과 세월을 바친 지금, 당신은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 돈을 빌려주는 일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인색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돌봄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고귀한 행동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일은 개인적인 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응급 상황이 생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빌려준 돈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차갑고 무정해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단지 당신이 모든 걸 잃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함을 이용해 누군가가 이익을 취하는 동안 당신이 텅 빈 손으로 남게 되는 상황을 피하자는 것이죠.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작은 부탁이 결국은 아프고 불필요한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마치 당신이 집문을 활짝 열어두고 아무도 당신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방해하는 그것은 결코 감당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믿으세요. 당신이 빌려준 돈은 거의 언제나 돌아오는 속도가 떠난 속도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 내 형제라면 도와줘야 해. 바로 여기서 감정적 협박이 시작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용서받지 못할 잘못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무너지면서까지 누군가를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무언가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가라앉는 바위 안에서 계속 노를 젓는 것은 영웅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극단적인 상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료적인 긴급 상황 같은 진짜 문제 말고요. 이건 끝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저축을 갉아먹는 그런 지속적인 부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당신의 지갑이 비게 되었을 때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재정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구비진 길을 달리다 백미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눈을 뜨세요. 주목받기 위해, 애정을 받기 위해, 존중을 받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연락할 때마다 무언가를 요구할 때만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의존이라는 가면을 쓴 관계일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의 미래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을 위해 그 미래를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당신에게 안정과 자신의 편안함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도 에너지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당신은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당신이 이뤄낸 것을 누리고 싶다는 사실을 왜 설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쓰라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돈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됐어 라고 말할 줄 아는 법을 배우세요.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내면의 평화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사치입니다. 쉬운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옳은 선택은 당신이 힘들게 이룬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세요. 누구도 당신의 길을 가로막게 두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이 성취해낸 것을 마음껏 누려야 할 때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슬픈 사연과 함께 손을 내밀며 다가올 때 이렇게 자문하세요. 저 사람은 내가 그들을 위하는 것만큼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 답이 아니오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냉정해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명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들은 나쁜 것을 과감히 떠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나쁜 것이란 바로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현금 지급기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본래 평온함과 안정을 누려야 하는 시간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 모든 세월을 견뎌온 당신은 이제 조용한 시간을 꿈꾸며 일궈낸 열매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가족 간의 갈등에 당신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당신이 중재해주길, 해결해주길 기대합니다. 당신이 만들지도 않은 싸움인데 말이죠. 어쩌면 당신의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 삼촌이랑 말 좀 해봐. 상황이 안 좋아. 왜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당신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 상황에 뛰어듭니다. 마치 전쟁터에 들어선 심판관처럼요. 하지만 행동에 나서자마자 당신은 예상치도 못한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아픈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이 온 정성과 추억으로 지켜온 그 집, 당신에게는 안식처였던 그 집을 두고 유산 다툼을 벌입니다. 당신에게는 사랑의 공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돈이며 승리를 위한 전리품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무력하게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신성했던 그것이 분열과 다툼의 씨앗이 되어버리는 모습 말입니다. 비극이죠. 아무리 선한 의도로 중재를 시도해도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되곤 합니다. 불씨를 키우고 새로운 갈등과 거리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결국 당신은 매우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부서진 것을 고치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당신 손에 달려있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다 스스로를 소모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 대가는 매우 큽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 행복, 심지어 건강까지 무너질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가장 쓰라린 교훈, 도우려는 필사적인 노력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며 당신의 것이 아닌 드라마에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오랫동안 싸워서 얻은 평온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가족 간의 갈등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이걸로 내 평화를 위협할 가치가 있을까? 내가 통제할 수조차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타인의 전쟁을 대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유익한 것, 평화를 주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애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건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기억하세요. 다음번에 누군가가 가족 싸움에서 당신에게 편을 들어달라고 할 때 당신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의 문제를 짊어질 의무는 없다는 것을. 당신의 평온은 어떤 드라마보다도 소중하며 그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두 번 생각하세요.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무언가를 바꿔야 합니다. 평화는 가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로도 팔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과 무관한 전쟁에 낭비하지 마세요. 진실은 아프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그냥 말하세요.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게임에서 말 한마디 없는 말판이 되는 걸 허락하지 마세요. 내면의 평화는 반드시 우선시해야 할 사치입니다. 당신이 그걸 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될 결정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최우선에 두고 인생의 방향타를 다시 잡으세요. 그저 살아남는 것을 멈추고 비로소 살아가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결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자신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누군가, 아들, 딸, 형제 또는 가까운 친구,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바꾸라고 요구한다면 마치 당신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이 더 이상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믿어주세요. 이건 가슴 깊이 상처를 줍니다. 마치 당신에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잊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여겨집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옷 좀 그만 입어요. 너무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또는 그런 옛날 노래 좀 그만 들어요. 혹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그들이 말하는 건 단순한 작은 변화의 요청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선택과 성향, 당신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가치 없다고 말하는 듯이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는 대신 자신들의 세계에 맞추기 위해 바뀌어야 할 사람으로만 봅니다. 당신의 취향, 기억, 기쁨이 되어주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단순한 조정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부정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일부를 지우고 자신을 전혀 대변하지 않는 무언가에 맞춰주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당신이 그들을 위해 바뀌어야 하나요? 당신이 자신일 권리는 어디로 간 건가요? 당신이 기쁨을 느끼는 것을 즐길 권리는 어디로 간 건가요? 당신이 원하는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을 들을 권리는요? 당신은 지금 자신을 이루는 모든 것이 보물처럼 여겨져야 할 인생의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비판과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말합니다. 아빠, 엄마, 이제 좀 더 현대적으로 바뀌세요. 좀 이상해 보여요. 너무 보수적이에요. 습관을 바꾸세요. 모든 걸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누가 말했죠?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것이 죄라고. 아무도 당신에게 삶의 방식과 방향을 명령할 자격은 없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스스로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이미 알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더욱이요.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이 싸워서 얻어낸 자유는 단순한 조언 하나에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슬픈 건 이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 말들에 굴복한다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결국 변화에 순응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 모든 것들, 오랜 시간 공들여 지켜온 그것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보고 싶지 않은 자들만큼 눈먼 이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택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수년의 노력, 배운 교훈, 감당한 희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치른 대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했던 여정이지만 언제나 당신답게 살아온 삶을요. 그들이 진짜로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록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 자신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정성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내어주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당신 자신 전체를 다시 쓰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대 그것은 실패로 끝날 운명입니다. 당신이 바뀌고 소속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희생된 것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당신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 이제 좀 그만해요. 과거는 잊으세요.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에게 충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바뀌라고 할 때도 꿋꿋이 버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슬픈 일은 그런 말에 휘둘려 결국 당신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조차 알아볼 수 없는 존재로 변해버리는 것. 단지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이것은 고통스럽고 완전히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습니다. 죄책감에 조종당하지 마세요. 이 삶은 당신의 것이며 어떻게 살지는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는 삶의 일부를 바꾸라고 요구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쌓아온 평화와 행복,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준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비판이나 선의의 조언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든 삶을 일시정지 상태로 살지 마세요. 당신의 습관, 삶의 방식,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이 당신에게 유익하다면 그것을 바꾸라고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삶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은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덜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선택은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당신의 감정보다 우선시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아들, 형제, 혹은 가까운 친구 중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당신 것보다 앞서길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말없이 당신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필요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하찮아지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순간 당신의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 당신이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 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편할 수 있잖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그 요구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우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잊고 그들의 것에 맞춰 조정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인생이 연극 무대이고 그들이 대본을 쓰고 당신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말하는 셈입니다. 당신 자신은 잊어. 중요한 건 나야. 이것은 당신의 행복에 대한 정면 공격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세상에서 편하게 지내는 동안 당신은 스스로의 생명을 밝히는 불빛을 꺼야 합니다. 그들이 빛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도 당신에게 당신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누가 결정했죠? 당신의 행복이 타인의 감정 상태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그런 요구를 받을 때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아. 그들은 말합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줘.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면 너무 늦게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이미 상처는 생겼다는 걸.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한 셈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 수많은 교훈과 시련을 통해 이뤄낸 그 평온함을 말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덜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 이야기에 조연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거 안 해주면 나를 실망시키는 거야. 그 순간 당신은 덫에 걸린 듯 느껴집니다. 마치 당신 자신의 욕구는 아무 가치도 없다는 듯이요. 그저 그 사람이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말이죠. 그렇게 두지 마세요. 결국 아무도 당신에게 단지 누군가의 감정적 변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당신 자신이기를 멈추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조차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 두려운 상황에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게요. 당신의 인생은 타인을 위한 순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결정으로 우리 힘들게 만들지 마.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적응해야만 하고 당신을 이루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저 남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어디로 갔나요? 당신의 안녕은요?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다면 누가 해줄까요? 계속해서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다 보면 언젠가 깨닫게 될 겁니다. 내면이 텅 비었다는 것을,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고 에너지를 주며 의미를 주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뿐인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뒤로 미루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빛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불빛을 끄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인생에서 관찰자만 남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느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그 모습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나 잘 압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때 당신은 타인의 욕망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은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의 삶은 당신에게 유익한 것, 당신에게 평화를 주는 것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덜한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제야말로 당신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속박된 채 살아가지 마세요. 실망시킬까 두려워서 마냥 맞추며 살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포기해줘. 그럴 땐 멈추고 이렇게 말하세요. 그만이야. 왜냐하면 당신의 행복, 내면의 평화, 그리고 당신의 선택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바꾸지 못할 것에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경계를 세워야 할 신호입니다. 결국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평화롭지 않다면, 당신을 완전하게 하는 삶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변화해야 할 시간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타인의 드라마나 기대에 맞춰 사느라 그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당신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그럴 땐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지금 이 시기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될 말입니다. 당신의 평온함과 안녕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들의 갈등 속으로 끌어들이거나 당신의 책임이 아닌 부담을 떠맡기거나 당신의 친절과 관대함을 이용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시간과 에너지는 물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평화까지 희생하게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힘들게 쌓아 올린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어떻게 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바로 당신의 내면의 평화입니다. 이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인생의 이 중요한 단계를 마음껏 즐길 때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 중 어떤 점이 가장 공감이 되었나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혹은 당신이나 당신 주변 사람이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에 무사히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특별한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